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었어요. 근데 이번에 회담 결렬이 좀 영향이 있을까요?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회담이 잘 안 되면서 네.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아차하면서 나라 걱정을 다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이너스 요소는 아닐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오랜만에 합을 이뤘습니다. 저는 네. 몇 개월 전부터 북경 노적사 네. 북미 정상회담이 좋은 합의를 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로 남남 갈등이 있을 것이다. 미미 갈등이 있을 것이다. 네네. 경제, 노동계, 적폐청산, 사법부 이 5개의 쓰나미가 문재인 정부한테 오고 있다. 네네. 이것을 잘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와대, 정부, 민주당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. 지금 저는 그러한 준비가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다. 이번에 퍼주기 논쟁도 제가 앞장서서 YS 이명박 박근혜 때의 퍼주기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의 퍼주기보다 훨씬 많다. 내로남불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번에도 이 문제를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때다.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네. 제가 지금 박지원 대표님께서 북경 노적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? 네, 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오행시를 즉석에서 주셨습니다. 네. 북미 관계가 잘 풀려 경천 동지 할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해 사람들 마음을 얻으면 문재인 정부 성공한다. 그러면 해요.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.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. 아니 잘할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번 북미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? 어떻게? 아파트 매매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. 10억을 달라. 나는 9억밖에 못 주겠다. 그러면 9억 5천에 그럼 합의를 보자 말자 하다가 도장을 못 찍었어요.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죠. 네. 의견 접근은 상당히 있었던 거죠. 양쪽 패를 다 이제 보여줬어요. 네네.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점을 찾을 건가 하는 것은 그냥 생짜 때 그냥 처음 실무회담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전이 있고 네. 합의를 만약에 하고 도장을 찍는다면 네. 훨씬 더 수월하게 가긴 하겠죠. 그런 면에서 아예 성과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. 깨졌다고 표현하더라도 그 깨짐이 소득입니다. 양 정상들이 요구하는 게 다 나왔잖아요. 네. 네. 그리고 다음을 만나자 하는 기약도 성립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만 잘하면은 더 이어진다. 이것을 소득으로 봐야지. 네. 이걸 완전히 깨졌다 하면은 다시는 안 만나는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일관되게 네.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에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꼭 저렇게 얘기해야 되나? 그렇게 해야지 균형이 맞지. 아 그렇습니까? 네. 거의 뭐 트럼프 수준이네. 자, 두 번째 판도라. 북미 회담 결렬 후 가장 바빠질 사람은 문재인이다.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. 참 쉬운 판도라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부담 없는 판도를 내줘서 고맙습니다. 네. 역시 정청래답다. 그런데 왜 박지원을 띄워놓고 안 주느냐. 네, 이번 판도라는 정도원 전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. 열어주시죠. 네,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났는데요. 황교안 대표 역시 예상대로 그러니까 입당한 지 43일 만에 대표가 됐어요. 무임승차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당을 장악하게 됐는데 이 갈 길은 험난해 보여요. 황교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. 네. 근데 저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내놓은 판도라는 황교안 세 글자 사람 이름입니다. 네. 왜 길을 가면 성공한다.
정두원의 길을 가면은 틀림없이 성공하는 거예요. 정도는 상당히 많은 그 어드바이스를 하더라고요. 네네. 그런데 뭐 정두원 의원이 그것은 원하지 않고 오세훈의 길을 가면은 성공합니다. 딩동댕. 네. 아니 저는 정두원의 길을 가면 불출마하고 식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냥 그러면 식당 그거 좀 이상하니까 자유 한식당으로. 은희의 아이콘을 미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. 공선승리 정권 탈환 오세훈이 해내겠습니다. 승리의 그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. 기호 1번 황교안.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. 이번 전당대회는 총평을 하면 흥행에는 좀 실패했어요. 그리고 실패한 정도에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많이 후퇴한 전당대회다. 이제 전진을 해야 되는데 네네. 후퇴를 했다. 네. 그리고 박근혜 그림자에서 못 벗어난 전당대회였다.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그림자에 아직도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당대회였다. 네. 오세훈이 이제 제시한 길은 구체적으로는 탄핵을 인정하고 박근혜를 극복해야 된다.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. 그걸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보수 혁신과 중도 개혁을 해야 된다.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자. 탄핵을 인정하자. 도로신박당 탄핵 종료는 총선 일부다. 근데 이제 한교안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. 없어요. 근데 만약에 총선을 이제 1년 앞두고 있는데 총선에서 그렇게 가가지고는 뭐 필패거든요. 네. 왜냐하면 함재기 보수층하고 중도층이 붙지를 않고 수도권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죠. 그래서 오세훈이 제시한 중도 개혁 보수 혁신의 길을 가야지 된다. 그러려면 한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이제 그 당심에서 민심으로 갈아타야죠. 그러려면은 속된 말로 안면을 바꿔야 돼요. 네네. 어차피 대표가 됐으니까 네.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딱 이제 접고 다른 얘기를 해야지 성공한다 이런 얘기. 저는 미안하지만 황교안 대표 체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. 네. 이렇게 보는 이유는 경험치라는 게 있어요. 경험이 있지 않고 무엇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요. 더군다나 구성원이 아니라 구성원 리더일 때는 더 그렇거든요. 근데 황교안 대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 신입생이 총학생회장 된 꼴이에요. 그것도 대학 이사장 뭐 후광을 업고. 그래 보면 대학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. 근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은 대학 생활을 많이 해봤어요. 네. 근데 신입생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. 무슨 천재도 아니고. 그래서 경험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이것은 핸디캡이다. 이런 생각이 들고. 두 번째는 성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민심 이대 현상이에요. 민심과 당심이 이반된 대표예요.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이렇게 이반된 대표는 제가 뭐 짧은 경험이라서 잘 모를지 몰라도 처음이에요, 저는. 이렇게 동떨어지게 대표가 선출된 것은 황교안 대표의 성공을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.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 오세훈 후보가 훨씬 앞선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. 여기에서도 당심하고 민심이 떨어져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뭐 저도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져본 경험이 있어요. 네네. 그때 저 많이 반대했어요. 저는 문재인을 지지했습니다. 지지만 한 게 아니라 박지원을 얼마나 세게 반대했는지. 그래도 제가 3.5% 졌지. 네. 이렇게 오세훈처럼 20%포인트 차이로 진 건 아니에요. 어떻게 됐든 네. 모든 선거를 보면은 그래도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해요. 그리고 대개 당대표 선출도 민심과 당심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네. 이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민심이
완전히 떠난 결국 황세모 대표가 탄생했다. 네. 처음에는 김진태 의원이 2등이 될 것이다. 워낙 오히려 더 뜨거웠죠. 관심이 네. 많았죠. 네네. 그런데 그때도 저는 줄기차게 2등은 시대 정신을 그래도 반영하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이다. 이분은 박근혜 탄핵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박근혜를 뛰어넘어서 가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심을 뛰어넘는 지를 못해서 2등으로 실패를 했지만 네. 만약 황교안 대표가 오세훈 전 시장이 얘기한 대로 나가면은 또 거기에다 보수 대통합을 하면은 몰라요. 우리 정동원 의원도 한국당으로 갈 소지가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저분은 안 갑니다. 거죠.